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주요 메이저들이 의미 있는 시세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 전체를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에이다도 드디어 3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다시금 5만 달러 돌파를 장중에 이뤄내면서 과연 5만 1000달러 부근의 강력한 저항을 이번에는 뚫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강력한 저항만 뚫어내면 전고 돌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물론 신고가 경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5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3,800달러를 넘어서면서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 무엇보다 에이다, 카르다노가 마침내 3달러 고지 위에 올라섰습니다. 의미 있는 하드포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의 기대감 역시 그만큼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는 추가 매도 압력 발생 가능성이 전해졌습니다. 다름 아니라 스텔라의 창시자이자 리플에서 쫓겨난 제드 맥켈럽에 대해서 XRP 배분이 모두 끝났다라는 것인데, 이게 아직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맥켈럽이 대량으로 매도에 내놔버리면 시세 하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7월에도 이렇게 넘는 XRP를 매도하면서 나름 리플을 향한 복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잊을만하면 한 번씩 홀더들을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맥켈럽이 가지고 있는 남은 XRP는 7억 9,911만 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립토 마켓의 메이저 1, 2, 3가 동시다발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체가 슈퍼 불사이클에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사이클도 아니고 슈퍼 불사이클이 다시금 오는 것이라는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9월 2일 오후 다시금 5만 달러 돌파에 성공하면서 5만 1000달러 지지 테스트에 나서려는 모습입니다. 5만 1000달러 주변의 강력한 저항을 잘 뚫어내면 5만 6000달러 부근까지 올라설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금 전고 돌파 시도에 나설 수 있는 긍정적인 사인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5만 달러 지지 꼭 받아내면서 5만 5000달러까지 시원하게 뚫고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분석가 앤소니 폼필리아노가 비트코인 1억 달러 전망을 내놨던 피델리티의 분석에 대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폼필리아노는 자신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피델리티가 이 가격을 믿는지는 확실치 않다,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대한 믿음이 있고 비트코인 강세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70년대에 35달러이던 금이 1800달러 이상으로 올랐다, 같은 일이 비트코인에 일어나면 200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면서 1억 달러 가능성에 힘을 싣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피델리티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2026년 100만 달러, 2035년에 1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면서 플랜 B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피델리티는 금값의 급격한 상승 차트를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유사하다라고 설명했는데, 이 같은 설명의 대상이 기관 투자자였다라는 점에서 기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설득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장중 3,800달러 돌파에 성공하면서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더리움이 3,800달러를 넘어선 것은 본격 하락장이 시작됐던 지난 5월 이후에 석 달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더리움의 이 같은 상승세는 최근 NFT와 디파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과 더불어서 런던 포크 이후에 이더 소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데, 8월 5일 이후에 16만 7천 이더 넘게 소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3박자가 절묘하게 아주 잘 맞아떨어지면서 이런 상승을 이끌어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 같은 이더리움의 의미 있는 선전에 대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는 런던 하드포크, 디파이, NFT의 활황 등에 힘입어서 2021년에 이미 380% 이상 상승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미 올해 들어서 380% 이상의 상승세를 일군 이더리움,
과연 소각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지금 연말 종가 어떻게 기록하게 될지 사뭇 궁금한 부분입니다. 메이저 탑2가 이렇게 쌍끌이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넘버 3, 이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 에이다, 카르다노의 선전이 특히나 눈에 띕니다. 시가총액 3위에 올라설 때부터 분위기 심상치 않다 이런 말들 많았는데 마침내 3달러 돌파라는 이정표를 만들어냈습니다. 에이다는 장중에 3.1달러까지 솟아오르면서 시가총액 1000억 달러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이다가 이렇게 큰 돌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9월 12일로 예정된 알론조 하드포크 때문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더리움과 경쟁 채비를 갖추게 되는 것인데 카르다노의 디파이와 NFT 등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카르다노 기반의 가상자산 담보대출이나 탈중앙화 거래소, 이 덱스 등 다양한 블록체인 DApp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워낙 짧은 시기에 큰 시세를 받은 만큼 알론조 포크 전후에 강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 알트 시즌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형성되면서 에이다 가격이 처음으로 3달러를 돌파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코인텔레그래프는 미카엘 반데포페의 트위터 내용을 인용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슈퍼 불사이클의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시장 흐름과 상관없는 매도 압력 가능성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름 아닌 리플랩스의 전 CTO이자 쫓겨나다시피 회사를 떠났던 스텔라의 창시자 제드 맥켈럽에 대한 XRP 배분이 모두 끝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맥켈럽의 XRP 잔액은 7억 9,911만 개로 아직 현금화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방에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또다시 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13년 리플사를 떠났을 당시 제드 맥켈럽은 XRP 90억 개를 나눠서 받기로 했고 커뮤니티에서는 9월에는 제드 맥켈럽 소유의 모든 XRP에 대한 현금화가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리플에 안가품을 하듯이 배분받은 XRP를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시세에 악영향을 주기도 했었는데 여러모로 XRP에 있어서는 9월은 의미 있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도치코인 역시 심리적인 장벽으로 일컬어졌던 0.3달러를 다시 돌파해내면서 홀더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4시간 동안 10% 정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역시 400억 달러까지 증가하면서 메이저급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치코인이 이렇게 최근에 관심을 받는 데는 자칭 도치파더라고 주장하는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 마크 큐반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크 큐반은 매버릭스 상품 구매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도치코인 홍보를 위해 도치 매니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버릭스 홈페이지에는 아예 도치 마니아 이렇게 큼직하게 글씨가 박혀 있는데 매버릭스 온라인 스토어에서 150달러 이상을 암호화폐로 결제한 구매자에게는 25달러 상당의 기프트 카드가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군으로 받아들여졌다가 요즘에는 문어대가리 아저씨 이런 조롱을 받고 있는 미국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국경 없이 24시간 열리는 닫을 수 없는 시장이다 이런 다소 우호적인 발언을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고 이 시장은 닫을 수가 없다. 이 시장은 하루 24시간 열리고 일주일에 7일 동안 작동한다. 이렇게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을 보면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이 유럽과 미국 시장을 효율적으로 가깝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변화는 모든 부분에서 90년대 인터넷이 준 변화만큼 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의 출현에 대해서는 이번 혁신은 금융과 화폐 분야의 변화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도 이 자산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 속임수와 사기, 남용 등으로 악용되어 있다면서 규제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암호화폐 시장에 확실한 우군 같기도 하지만 최근 보여준 언행을 보면 엑스맨 같기도 하고 참 모호하게
자신의 캐릭터를 키워가는 인물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MIT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비전적인 내용들을 강의했던 갠슬러 교수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반갑게 여겨지는 그런 멘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흠집내기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던 국제결제은행 BIS가 CBDC 사용 국가 간 결제 테스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BIS는 호주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남아공 중앙은행과 협력해서 각국 간 CBDC 결제 테스트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프로젝트 넌바인데 여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가 장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여러 중앙은행들이 CBDC 인프라를 공유하고 또 거버넌스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중개자의 필요성을 생략하고 거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프로젝트의 주체만 리플이나 스텔라로 바꾸면 거의 동일한 중앙은행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은행들끼리는 자체 CBDC로 주고받고 민간 영역에서는 리플이나 스텔라 등의 프로젝트가 자리를 잡게 되는 가까운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폐 권력을 둘러싼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대립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들이 솔선수범을 하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이 의미 있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